예, 오늘은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님 모시고 글로벌 이슈들, 특별히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우려,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금리 역전 얘기가 불거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데 단기 금리가 이제 단기물이 물량이 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뭘 좀 얘기를 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로젠그렌 보스턴은행 네. 총재가 지난 26일 어제죠. 홍콩 크레딧 스위스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서 네. 한 말인데요. 일단 연준이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니까 우선 조치로 단기채 보유량을 늘리면 향후 위기의 장기채로 전환해서 보유자산, 즉 대차 대조표 확대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연준에 도움을 준다는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동안 금리는 다시 0% 부근 하한에 도달할 것이며 채권 매입이 옵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예, 물론 네. 이제 경기를 장기 금리가 반영하는 건 사실이나 단기물과 장기물 또 이런 좀 미세적인 결국 이제 시장의 이제 물량, 수급 이런 것 때문에 변화하는 거니까 단기물에 대한 그런 금리 역전의 그런 현상들을 조금 구조적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선 금리 인하보다 먼저 네. 시장에 있는 채권, 단기채를 먼저 구입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키는 방법이죠.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네. 미국 증시는 사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올 들어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저점에서 20% 돌려놓는 소위 이제 약세장에서 탈피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우 지수가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상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군요. 예. 네. 지난주 만약에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보지 않았다면 우량주의 강한 신호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단기 상승을 나타내는 골든 크로스라고 불리는 신호를 지난주 보였습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교차 상승할 때 일어납니다. 즉 다우존스 지수의 5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지난주 화요일로 교차 상승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근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맹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신호 이후 단기 상승의 패턴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또 보통 이제 단기선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1선과 121선.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200이니까 상당히 중기적인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난해 말에 급락을 미국 증시는 빠르게 지표상으로 보면 돌려내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좀 우려가 좀 있긴 하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의 화요일장 마감 지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였다가 애플주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감소하고 나중에 마감 직전에 다시 오른 것을 봐갖고는 다우존스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 즉 단기선과 장기선이 근접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정적으로야 지금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소위 데드 크로스 났다는 것보다는 골든 크로스 나서 윗바닥에서는 좀 어쨌든 올라오고 있다는 게 내심 좀 반가운 일이고요. 무디스 얘기에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신용 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기업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지난번에도 보면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라는지 이렇게 사실 좀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무디스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올해 꾸준한 이익 창출과 제한적
차입금 증가로 네.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유통, 정유, 화학, 통신 등 여러 업종들이 지금 현재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동차와 유통산업은 부진한 수익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반도체, 철강, 화학 산업은 올해 업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과거 업황 하강기보다는 다소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 4월 되면 또 중요한 게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4월하고 10월인가요? 예, 예. 이제 1년에 2번 발표를 하게 되는데 늘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주의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는 뭐 이번에도 이렇게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들어가면서 환율 보고서 때문에 직격탄을 받을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뭐 관세 얘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로 좀 나온다고요. 예, 미국은 미국과 교육에서 이득을 보는 교육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한 네. 조치로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이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할 때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할 때 외환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개입, 즉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 이상 초과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 수지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이 두 가지 때문에 환율 네. 조작국이라기보다는 그 아래 단계인 관찰 관찰 대상국으로 대상국, 예. 지정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대미 상품 수지 흑자는 지난해 179억 달러로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한계의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우려는 이제 크진 않은 얘기고 이 말씀 인사하십시오. 네. 예. GDP 환율 조작국보다 네. 가장 무서운 게 이 환율 조작국은 일단 대미 무역 수지나 그다음에 상품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과 독일이 타겟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상무부의 자동차 수입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예.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지난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만약에 미국이 25% 자동차 수입 관세를 부과할 때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독일은 0.4%포인트, 일본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이 자동차 관세, 수입 관세에 포함된다면은 한국도 GDP의 0.2%포인트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환율 보고서와는 다르게 자동차 관세에 관한 문제를 이제 미국의 이 통상 라인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말씀하신 유럽이나 혹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동차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괜찮나요? 사실 말씀하신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전보다는 그런 위협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사실은 무역 전쟁 한창 하면서 조작국으로 지적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협상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지난번에도 안 꺼냈잖아요. 10월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당장은 네.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네. 것이나 일단 중국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네. 어떤 협박용이나 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체적으로 말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입니다만 사실은 손볼 국가들 리스트 작성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죠. 환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국에 앞서 이제 국가 상황을 보호한다는 것도 참 우스워요. 무슨 무기라든지 뭐 이런 핵심 기술 이런 건 몰라도 자동차 지난번에 냉장고였나요? 제가 그래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나중에 무슨 밀가루 사고 옥수수 사면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 아닌가? 통상 라인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예.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주고받는 부분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하나의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대두나 옥수수, 소맥의 가장 큰 수입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지사장님 말 나온 길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원래는 뭐 마지막 거의 단계처럼 된 것 같다가 결국 정상이 만나서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계속 3월 말, 4월, 뭐 6월 늦어지고 아마 28일 내일이죠. 이제 중국에서 다시 고위급 예. 협상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그 관건은 몇 가지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그 미 정부 뭐 기술 분야의 그 문제, 네. 뭐 중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적재산권이라고요. 예.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 합의 후 이행 과정 네. 준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국이 그 부분을 강요하는 쪽을 조금 꺼려하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잘 하겠다고 해서 일단 좀 무마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그리고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어떻게 잘하겠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뭐 해라 이러니까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앞서 경상수지 뭐 대미 무역수지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 경기 침체 우려인 이런 것들로 이제 원화도 좀 약세로 그러니까 환율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오늘 아침 미국장이 끝났을 때 여기에 그 NDF에서, 환율, 예. NDF 시장에서는 1,135원대에 머물렀습니다만 네. 현재 이번 주는 1,130원 중반대에서 뭐 상단이나 하방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역전, 지난주 미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늘 미국장이 그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그 우려가 좀 네.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오늘도 도표에서 보셨듯이 그 장단기 금리가 여전히 그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되면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네. 특히 달러가 최근에는 그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달러가 강세가 될 여지가 있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결국 원화 약세를 말하는 거고, 달러가 강세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죠. 그 부분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좀 올랐군요. 달러 네. 인덱스도 상승해서 96.3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위험 자산,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은 좀 불안하다고 하면 이제 안전 자산으로 말씀하신 달러나 이제 금으로 이제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이라든지 지난주에 좀 팔라듐 얘기도 하셨는데 원자재 네.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금은 오늘 장에서 좀 빠졌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올해는 상승 추세를 보였죠. 네. 그리고 금은 지난 그 1,320불선을 깨질 못하고 지금 현재는 1,305불대와 1,320불대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금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 금도 달러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러와 금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욕장 마감이 금이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팔라디움은 현재 1,500불선 이상을 1,54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사상 최고가인 1,576.60을 온스당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도 체크를 좀 할까요? 유가는 뭐 그렇게 뭐 요인들은 변수들은 이전보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유가가 또 좀 견조하게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돼요. 예, 어제 네. 그 유가가 2% WTI 기준으로 2% 이상 예. 오른 것은 현재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오펙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네. 주도의 오펙 회원국과 네.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회원 네. 국가 24개국이 지금 현재 일간 120만 배를 감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어제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인 알렉산더
장중에 그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번 달 말까지 러시아의 의무 감산량 22만 8천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도 뭐 여기서 크게 오를 요인들은 사실 많지 않죠. 대략 뭐 지금 수준에서의 소폭의 횡보 이 정도 보면 됩니까? 그렇죠. 네네. 일단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서는 미국이 이란 제재, 네. 베네수엘라 제재,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노력. 하지만 하락 요인으로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 침체에 대한 우려. 네. 그다음 물론 수요가 없으면은 유가는 하락하게 네. 마련이죠. 그다음에 그 미 셰일유 생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근 데이터까지 보면은 지난주에 셰일유 생산이 사상 최고로 치닫다가 조금 멈칫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만,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시추공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추공수의 지금 현재 숫자는 824개로 1년 그러니까 셰일 네. 탐사 그렇죠. 셰일, 탐사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추 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1년 내 네. 최저 수준까지 지금 시추공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즉 그렇다면 시추공수가 준다는 것은 셰일유 생산이 더 이상 사상 최고치가 못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예. 예, 여러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요, 원자재 시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미국 그 정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외신들 계속 다루시니까 물론 정치적 얘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지만 뮬러 특검이 굉장히 우려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약간 면죄부를 줬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소를 안 하면서 트럼프는 상당히 승기를 잡은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 정치권의 혼란은 조금 해소되는 겁니까? 트럼프는 좀 자신의 경제 정책을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나요? 뮬러 특검의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네. 선거 당시 대선 당시 스캔들, 예. 그 러시아와의 공모 네. 혐의를 벗겨줌으로써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 북미 협상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내부적인 국내 정치의 불안함 그런 입장으로 대외적으로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나 북미 협상 쪽으로 돌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자신의 그 정치적 입장이 탄탄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중 협상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북미 협상도 어느 정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죠. 네.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물론 뭐 그거는 뭐 말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서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앉아서 내가 회의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회담장 나온 이유도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 그 보좌가 누구였었죠? 네, 그 의회 청문회하고 막 시끄러웠었는데 네, 예. 어쨌든 뭐 뮬러 보고서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돈이 해소된 것 같아서 시장에는 뭐 굳이 하자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 이야기들 사실은 원고에 없는 얘기도 여쭤봐도 다 대답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글로벌 상황들 해소를 하고 와서 좋네요.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